이 장에서는 야심찬 젊은 기자인 주인공 아나냐, 나타나코 신을 소개합니다. 아나냐는 수년간 해외에서 일한 후 특별 임무를 위해 방콕으로 돌아옵니다. 태국의 민속 이야기와 미스터리한 전설, 특히 차오프라야 강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독자는 활기찬 방콕의 분위기, 상징적인 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향수와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장은 아나냐가 방콕으로 돌아오는 비행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노을 아래에서 황금빛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차오프라야 강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방콕은 그녀가 자란 곳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년 전에 떠났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나냐는 지금은 더욱 현대적이고 번화한 도시에 약간 어색함을 느낍니다. 아나냐는 강가에 위치한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친절하지만 약간 신비로운 노인, 쿤렉이 운영합니다. 첫날 밤, 아나냐는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야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관광객이 타는 보트에서 반짝이는 불빛, 길거리 음식 냄새, 물이 흐르는 소리의 평온한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 바람이 느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 중에 쿤렉은 차오프라야 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어떻게 생명의 혈맥이 되었고 전설의 장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종종 민속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메촌프라는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나냐가 물었지만 쿤렉은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첫날 밤, 아나냐는 깊이 잠들었지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강에 있는 작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물은 어두웠고 바람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울음소리를 전해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전통 태국 의상을 입은 여성이 물 위에 서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그 여성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아나냐는 찬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나냐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강둑에 신선한 멜로티 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물로 놓은 것처럼요. 그녀는 쿤렉에게 그 꽃에 대해 물었지만 그 노부인은 다만 이 강에는 영혼이 산다. 보호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냐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약간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강의 전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장은 아나냐가 게스트하우스 서랍에서 찾은 골동품 반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반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반지에 새겨진 문양은 그녀가 역사책에서 본 것과 같은 고대 문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지가 차오프라야 강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장은 아나냐와 차오프라야 강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대한 첫 번째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밤에만 들리는 수수께끼의 울음소리를 소개하고 강에 사는 영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나냐는 그녀의 글쓰기 여정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상한 징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수상시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강가의 일상적인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과일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 연꽃을 가득 실은 보트, 식욕을 돋우는 톰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차오프라야 강의 이야기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강의 영혼이나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을 때 주민들은 어색해 보이며 그 주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의 골동품 가게에서 아나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본 것과 비슷한 반지를 보았습니다. 골동품 판매원은 그녀가 반지에 대해 물었을 때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 반지는 강에서 죽은 여인의 소유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 그녀는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원은 즉시 반지를 팔기를 거부했고 아나냐가 그녀가 찾은 반지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냐가 게스트하우스 발코니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녀는 강에서 오는 것 같아 들리는 멀지만 또렷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상상이나 밤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쿤렉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녁 이맘때 강가에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아나냐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에 그녀는 어젯밤 꾼 이상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꿈에서 본 여인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나냐는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핏자국이 묻은 젖은 흰천 한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쿤렉에게 가져갔지만 노파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일들도 있지, 그녀가 말했다. 수상시장에서 한 노년의 어부가 마침내 메촌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메촌푸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젊은 여성이었지만 연인에게 배신당해 강에 버려졌다. 그 후로 그녀는 복수를 갈망하는 원혼이 되어 강을 떠돌며 울부짖게 되었다. 그 울음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심장의 울부짖음이지. 어부가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강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두려움이 서서히 엄습해왔지만 아나냐는 더욱 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기사로 다룰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개인적인 무언가, 마치 자신과 매 촌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 장은 다음 날 밤 아나냐가 강둑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 다시 한번 들려오는 울음소리. 이번에는 그 울음 속에서 거의 분명하게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다. 도와줘. 소름 끼치는 공포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장은 아나냐가 차오프라야강의 역사를 깊이 파헤치며 자신과 매 촌프 전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오래된 일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물귀신을 탄생시킨 비극적인 이야기의 단서를 제공한다. 아나냐는 매 촌프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찾기 위해 방콕의 한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역사적 필사본 컬렉션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도서관에서 그는 쿤 위록이라는 사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전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위록의 도움으로 아나냐는 아유타야 시대의 한 귀족이 남긴 오래된 일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촌프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일지에는 촌프가 한 귀족과 사랑에 빠진 젊은 소녀로 묘사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배신당하고 결국 차오프라야강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일지에는 촌프의 연인이 사랑의 증표로 건넸던 반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반지는 충성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촌프와 함께 강에 가라앉으며 고통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아나냐는 자신이 발견한 반지가 어쩌면 그 반지와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아나냐는 모든 창문이 꽉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부드럽지만 오싹한 속삭임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나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도서관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다. 아나냐는 이 일지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위록은 이 이야기를 너무 깊이 파헤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신비로운 위험과 마주해야 할지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아나냐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오래된 반지 옆에 일지를 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매 촌프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손을 거의 닿을 듯 내밀며 말했다. 그들이 나를 잊게 두지 마.